여러분, 코로나19가 급식업체에도 충격파를 지금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줄도사 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들까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 이유가 일단 학생들이 등교를 안 해고요. 또 등교를 한다는 예측이 다 틀렸어요. 예를 들어서 2주 동안 등교하지 마라 이래놓고 2주 후에 가면 1주 더 연장한다. 또 1주 후에 가면 또 1주 더 연장하겠다. 이렇게 계속 거리두기를 격상하면서 등교를 연장하고 등교 안 하는 걸 말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급식업체들은요 그야말로 줄초상 날 지경이에요. 음식이라는 게 말입니다. 2주 후부터 등교한다 하면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급식업체 입장에서는 직원도 뽑고 음식물도 조리를 준비를 조리 반조리 상태로 만들어 놓고 그래서 음식을 한다 하면 줄줄이 바리바리 싸서 사람하고 들어가서 그죠? 학생들한테 급식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연장해 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준비해놓은 건 어떻게 돼요? 준비해놓은 거는 결국 다른 데로 돌리거나 그 많은 학교 급식이니까 그 많은 양을 다른 데로 돌리는 데 한계가 있어요. 그죠? 야채라는 거는 뭐 일주일 지나고 나면 야채가 싱싱하지 않으니까 이게 되겠습니까? 버티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야채나 재료에서 그야말로 난리가 나는 데다가 직원에 대한 문제도 있는 거예요. 직원에 대한 문제도. 이게 일주 했다가 또 일주 연기하고 일주 했다 또 일주 연기하고 이러니까 인건비는 뭐 계속 나가야 돼. 직원들한테 무급휴직을 준다 육아휴직을 준다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말입니다. 그야말로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다 덮어 쓰고 원자료는 원자료대로 다 덮어 쓰니까 급식업체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어려우실 수밖에 없죠. 기본적으로 전국 학교는요 급식이 원칙적으로는 자체 직영 급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부 공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천재재변이 일어났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외부 급식업체에다가 맡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바로 이렇게 외부 급식업체에다 맡겼는데 이 급식업체들이 지금 줄도산할 위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매출이 적게는 반땅 많게는 4분의 3까지 날아갔는데 어떻게 버텨내냐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버텨내냐. 그런데 그 악몽이 말입니다. 이게 한 뭐 두서너 달 이렇게 가고 끝났으면 뭐 두서너 달 인건비나 원재료 내가 부담을 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지난 2월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지난 2월부터 3월에 계약하겠다 앞당기 놓다가 이게 결국 초중고 계약 일주일 연기했습니다.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급식업체 입장에서는 영양사 짜고 조리원 만들고 배식원 뽑고 30명 40명 뽑았다가 이게 1주가 되지 안 되고 2주가 돼도 안 되고 추가하고 결국은요 3월 초에 계약을 해야 되는데 5월 중순에 계약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미 1차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그러다가 8월에 들어서니까 이제 또 어떻게 돼요? 나는 더 전교생이 준비될 거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했는데 3분의 1 등교한다. 3분의 2 등교한다. 등교 중지한다.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불규칙하게 계속 나오니까 사업하는 사람은 준비를 하나도 못해. 준비할 수가 없어. 그러면 준비했던 거 다 날라가요. 준비했던 거. 그러니 80여 개가 넘는 그런 지금 급식업체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80개 정도의 급식업체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가 지금 그만큼 어려워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나마 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급식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이야기해요. 물론 재택근무가 많기 때문에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줄어드는 폭이 20% 30%라는 겁니다. 20% 30%. 게다가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밖에 나가서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식당에 와서 급식업체에 와서 밥을 먹는 경우가 많다고 얘기해요. 그만큼 여기는 위험에 대한 준비가 그만큼 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교 급식 때문에 지금 굉장히 어려워진다. 2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피해액만 하더라도 1,000억에서 1,500억 원이 되지 않겠느냐. 결국 그 돈 때문에
부산의 한 급식업체 한 30년 된 급식업체는 폐업했어요. 결국은요 급식업체들이 앞으로도 계속 어려워질 거다. 이게 들쭉날쭉이니까 이런 부분에 세밀한 대책이 필요하거든요. 예,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이렇게 큰 숲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작게 어디가 지금 뭉개지고 있는지 붕괴되고 있는지 그런 거를 따져가면서 그들이 어떻게 하면 살아나고 생존할 수 있을 것인지 현장에 대한 적합한 정책 그런 게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 몰라라 한다는 것은요 참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까지는 급식업체에 대해서 나 몰라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사실은 급식이 돼야 되니까 불규칙하게 되는 것 때문에 이게 문제가 굉장히 발생을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 급식업체들은 지금 그야말로 손가락 빨고 있습니다. 언제 망할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정도로 진짜 심각한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그런 상황입니다. 세종대왕과 샤넬 넘버5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흐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침향입니다. 침향이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침향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침향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침향은 태국산 침향과 러시아산 녹용, 그리고 국산 홍삼, 백봉령, 산수유, 당귀, 숙지향, 꿀로 이루어진 침향환으로 만성 피로나 또 스트레스,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 또 수험생들,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 진침향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